바삐 살다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세월이 간다. 나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진 모든 것을 주는 동료이다. 오가는 길목에 거기 나무 하나 있구나 하면 그만이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보지 않는다. 더우면 그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먼저 소화해 버려주고 푸른 숲을 연상케 하며 마음에 보듬어주는 고마운 친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고사시켜 뽑아버리는 등 가진 학대를 자행한다. 안산시 남단 동서로 난 해안로는 수인성과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매우 붐비는 도로다. 해안로의 북쪽 뼈는 안산시가지의 끝부분이고 남쪽 뼈는 본호들로 불리는 넓고 푸른 논이 펼쳐진다. 그러나 논주인들은 하루빨리 개발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황금빛 수확을 안겨주는 곳. 이런 천국 같은 환경을 가진 안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거기에 내놓는 한 떼기도 없으나 산책하기 좋은 곳이어서 사시사철 틈만 나면 찾는 곳이기도 하다. 2010년 8월 아름다운 붉은 꽃이 피는 배롱나무, 일명 백일홍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붉은 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오래가는 꽃나무이나 추위에 약하여 북쪽 지방에서는 심기 어려운 낙엽 관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산시가 가로수로 심었을 때에는 모든 검토가 끝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 봄,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살펴보니 백일홍은 모두 동사하고 만 것이다. 그해 겨울 1월 기온이 평년보다 4도씨가 낮았던 것이다. 기본적인 조건만 검토하였어도 백일홍을 심을지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추위를 막아주는 사후 조치를 하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시 당국은 가로수 식재 계획에도 사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백일홍 사건 이후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가로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많은 현장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본호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2012년 완공되며 주변 가로공원에 수십 년 된 자생나무를 뽑아버리고 인공적인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가로수 수정갱신이란 이름으로 기존 향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해에 얼어 죽을 백일홍을 심었다. 서류 몇 장 떼어주는 것이 고작인 동해 건물도 왜 이리 궁전같이 커야 하는가? 또 한심스럽다. 환경평가시 늪을 보존하여 이들을 살렸다면 본호동을 대표하는 정감 어린 힐링 장소가 되었겠건만 모두 쓸어버리고 삭막한 표준공원을 만들어버린 담당 부서의 답답한 행정의식이 한심스럽다.
2010년 8월 현장에서 녹음한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자. 원래 본호들에 살던 맹꽁이, 두꺼비, 개구리들이 농약으로 다 죽어버리고 해안로를 넘어 동사무소 부진읍에 살던 개체들만 살아남아 비올 때면 이 녀석들의 합창으로 본호동 전체가 떠들썩했다. 바로 옆에 난 해안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굉음들을 압도하는 큰 소리였다. 법적인 문제와 관리청의 잦은 변경에도 문제가 있다. 가로수를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되면서 도로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건설부에서 관리했고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1988년 건설부로 이관되었다가 2001년 산림청으로 재이관되고 2006년 8월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가로수는 2013년까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7월에야 도로 부속물에서 제외되었다. 가로수에 관심을 가지며 가로수 관리청인 안산시의 정보도 받아보았으나 정보다운 정보가 없다. 법과 관리청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가로수 관리 기본 정보가 훼손된 것 같다. 조사 내용을 전자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 SNS로 배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에드플레이라는 새로운 도구이다. 보조를 올리겠죠. 보조가 당하면 됩니다. 보조가 있어야 어디든지 판단이 되거든요. 하는 거. 그거는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는 이렇게 매번 저장받을 수는 없고 다운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야? 그 프로그램이 한번 받으면 끝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웠다 없어졌다가 다시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있잖아. 바탕화면에 있다고. 유튜브 바탕화면은? 아니 5월 29일 2019년 사업을 위한 출범식도 가졌다. 은빛둥지 노인들이 가로수 사랑 동아리를 결성한 것은 2008년이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사실상 하지 못하였다. 2011년 해안로 백일홍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학습과 현장 조사 작업을 계속하였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가로수에 대하여 역사부터 관리체계까지 모조리 다운받아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하였다. 노인들이라 쇠기의 경읽기 시기였으나 그런대로 얻은 것도 많았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된 계기는 네이버 스트리트 뷰로 보상조사 활동에 대해서 향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안건으로 여러분과 토의를 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라고 하시니까 컴퓨터를 많이 접하고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또 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또 공부는 분명히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스트리트 뷰가 그건가 봐. 이러면 올려놓으신 게 스트리트 거기를 많이 뷰를 예. 통해서 우리가 그걸 연습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스트리트 뷰라니까 뭐 생소한 줄 아는데 네이버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그거 나가서 보면은 우리 요전에 밖에 나가서 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돼. 지금 골목도 다 나오고 그걸 내려 보면은 건물도 다 나오고 번지수 가면 은빛둥지도 다 나오고 그 저 길에 나가서 그걸 저 원장님 하던 식으로 그걸 화살표를 따라 내가면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이 전부 다 보여요. 우측도 보이고 좌측도 보이고. 지도 예, 길이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날 덥고 비 오는데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거 보고 앉아서 하면 전부 다 알아요. 가로수가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그 공부하자. 예. 그런데 원장님 그거 하자고 그랬으니까 보면 할 것도 없어요. 그거 보고 하면 돼. 높이가 얼마인지 뭐 그건 또 재는 기계가 있을 거고 거리는 그것을 대면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거리가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요, 이게 지금 상록수로 계속 10m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수가 우리가 더운데 안 나다니게도 다 볼 수 있어. 몇 번 목 우리가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고 하나씩 하면 여기 앉아서도 상록수까지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용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재할 때에 글은 에드브레이 창에다가 쓰면 되죠. 에드브레이가 좀 쓰기가 한글은 불편한 게 있으면은 한글 창을 열어서 한글에다 작성해서 복사해가지고 텍스트 창에다 붙여놓는 게 더 빨라. 에드브레이크는 한글 쓰기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응용을 해야 돼. 자, 요렇게 몇 년간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녀보았다. 뒷짐지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어르신 나들이 봉사도 이용하고 우리가 버스를 마련하여 직접 보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며 유심히 나무와 숲을 살펴보았다. 우리 국토 남단 작은 천국 제주도는 아름답다. 공항에 나서자마자 남국의 정치를 풍기는 야자수가 거리 양편에 서서 내륙인들을 반긴다. 허기야 야자수를 내륙에서도 재배한다니 이젠 바나나도 토착과일로 변해간다. 어느 해인지 제주도를 가자 심한 태풍을 만났다. 에어룹을 지나던 중 가로수 한 주가 뽑혀 도로 위로 넘어지는 광경도 보았다. 지리산은 다름을 깨우치는 산이라는 예스럽지 않은 이름의 산이다. 도인들이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고 있는 곳이다. 깊은 산속에 마고성과 삼신궁이 세워져 있고 조국과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잊고 내일을 위해 천재를 지내는 곳이다.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 나무와 숲 그리고 정원을 유심히 살펴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민족의 스승인 최용신 선생의 전기를 만들고자 일본 고베 여자 신학교를 찾아 선생의 유학시 족적을 찾아보았다.
선생을 지켜보았을 오래된 나무들이 캠퍼스 내에 정겹게 서 있다. 에도 시대를 연상해 볼 수 있는 유명한 정원 중 하나인 양호관이 후쿠이시에 있다. 산동성 수도 제남시 표돌천 공원은 중국다운 인조공원이나 오래된 공원이어서 거부감은 없다. 다양한 수목으로 아기자기하게 중국인답게 꾸며 놓았다. LA는 아열대성 기후로 오래전부터 야자수를 가로수로 가꾸고 있었다. 야자수는 물이 많이 필요한 수종으로서 최근 LA는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야자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 동네 본호동 해안로에서 북쪽 상록수역 쪽으로 곱게 난 간선도로 이름은 본호로이다. 안산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본호로 총 길이는 1372m이고 식재된 가로수 수종은 목백합이며 202번 서 있는 것으로 이외의 자료는 없다. 그나마 이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 동네 간선도로 본호로변 가로수부터 조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안산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는 모두 22,824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조사하겠다는 물량은 안산시에 있는 가로수 총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이다. 그런들 어떠랴.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출사표를 던진 자랑스러운 노인들이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노인들은 마음 놓고 현장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다. 노인들은 꾀를 낸다. 직접 현장 조사에 앞서 학습장에서 도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기로 한다. 네이버에 뉴PC 베타웹 체험해보기 스트리트 뷰어를 활용하면 마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사하듯이 가로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차 도상 조사 과정에서 안산시가 제공하는 정보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현장 조사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조사 대장을 만들었고 나무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할 것이다. 대장은 가로수의 이력서가 되어 향후 관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해안로 출발점에서 좌측 첫 가로수는 번호 001, 다음은 번호 003으로 홀수로 나가고 우측 첫 나무는 번호 002, 다음은 번호 004로 짝수 고유 번호가 주어진다. 욕심이겠으나 안산시 모든 가로수 22,824번째 나무까지 고유 번호를 붙일 것이다. 나무마다 있어야 할 나무의 나이, 수령에 관한 자료가 없다. 고로 이번 조사에는 나무의 밑둘레와 높이, 수고를 측정한다. 레이저 측정기를 도입하였고 측정 방법을 훈련 중이다. 이 자료는 도상 조사로는 얻을 수 없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어인데? 그러니까 매뉴얼 중국어라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구글과 차별화된 스트리트 뷰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만큼은 구글보다 월등히 낫다. 구글은 간선도로만 촬영한 데 비하여 네이버는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뒤지고 다니며 360도 카메라로 찍어서 이어붙여 놓았다.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어 있으나 전국 길이란 길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이버 스트리트뷰는 대략 10m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연결하였으므로 가로수의 평균 간격과도 비슷하여 가로수 도상조사에는 적격이다. 번호로 1372m를 네이버 스트리트뷰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보았다. 도상 연습을 위한 전 구간을 빠르게 살피기 위함이다. 또한 번호로를 왕복하며 양편 가로수를 실제로 촬영하여 도상조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제 촬영본으로 준비하였다. 출범식이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하나 좀 그래서 7개의 별, 북두칠성 그림으로 대체하고 정성을 기울였다. 출범식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조사 출발점으로 갔다. 준이 한 발 정도 위다 보면 된다 이게. 가만히 계세요. 188cm. 180kg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어떻게? 아, 킬로맨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어디에서? 아니, 저쪽 팀은 저쪽 팀대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여기 내가 기록 간다니까? 186. 186. 아이 돼야지. 재밌는 갑지. 얘가 1번 나무야. 몇 번 나무도 적어야 되고. 아니 다시 선생님. 아까 10cm라고 했는데. 난 부끄러겠어. 아, 이게 3번 나무. 3번 나무. 늘 만난 후기 때처럼 가로수로 달려갔으나 역시 날이 더워 노인들의 안전 문제가 염려된다. 고유번호 1, 2, 3, 4, 5번 나무만 조사를 마쳤는데 노인들은 기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 날씨가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철수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 거리에 예전에는 목베기룡을 굉장히 많이 심었었어요. 근데 그 목베기룡이 죽어가고 또 그때 당시는 지금은 CCTV가 잘 돼 있어서 함부로 훼손을 못,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가게 주인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훼손하는 걸 봤고 또 모르게는 그 살충제로 주사기로 나무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어요. 그동안에 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처음에 한 2, 3년만 활성화가 좀 활성이 됐었고 침체돼 있었죠.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나무가 주는 우리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사실은 묵과하고 살았고 또 다니면서 보니까 요 번호 시립 어린이집 앞에도 얼마 전에 나무를 싹 잘랐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가게 주인이 잘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번호로의 1호 나무를 시작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힘드시겠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번호를 시작으로 나무를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결성이 된 오늘입니다. 우리가 안산시 전 지역으로 가로수를 좀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가로수 조사 사업은 그 뜻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믿고 있다. 건강한 가로수가 길마다 가득 차 하늘로 손을 뻗고 외치는 그들의 푸른 함성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그늘 아래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곳. 우리의 여생은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후손들과 나무들의 합창을 들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